그 대신에 내 무덤은 내 고향의 흙으로 덮어달라. 그리고 그 위에 억새를 심어서 내가 몸은 여기 한양에 누워있지만은 고향 영흥의 땅을 이불을 덮듯이 덮고 자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그 뜻을 따라가지고 이제 갈대를 묻었는데, 그것이 용하게도 지금 600년 동안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날이 너무 많이 무더워졌죠? 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소장님도 잘 챙기시고요. 예, 우리 여해를 위해서 계속 네.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냐 하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동구능을 갔지 않습니까? 우리 동국대학교 가족들과 함께, 패밀리들과 함께 동구능에 갔는데, 저도 사실은 지나간 적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안에 입장을 해서 본 게 사실 처음인데, 동구능에는 왕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왕들이 묻혀 계시는 겁니까? 예. 그 전에 어쨌든 조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중시하는 것이, 특히 왕조에서는 궁, 경복궁, 덕수궁, 자기들이 살고 있는 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묘와 사직, 그 다음에 이제 무덤. 우리는 통상 무덤이라고 하지만은 왕이나 왕비의 경우에는 그거를 묘, 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능을 잘 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려 그러면은, 옛날 서울은, 한양은 10만 명의 인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근데 교통이 이제 또 불편하니까,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강원도, 경상도 갔다가도 당연히 돌아올 수는 없는데, 옛날에는 보행 내지는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명당 자리가 딱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구릉 자리였다 이겁니다. 이거는 태조 이성계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무학대사하고 지나가면서, 야, 여기가 참 명당 자리로구나, 여기에 묻히고 싶다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죽고 나서 그 아들인 태종대왕이 묘자리를 보다 보니까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조 이성계를 모시게 되었는데, 이성계의 고향은 본래 영흥이거든요. 영흥에다가 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한양에서 너무 머니까, 그래서 이제 동구릉을 찍은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모든 왕을 다 모실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 그리고 우리 임진왜란의 주인공 선조임금, 또 영조임금, 그리고 왕비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게 되었는데, 결국 능이 9개가 거기에 모시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동구릉이라고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왕과 왕비가 묻혀 계신 곳인데, 7명의 왕과 10명의 왕비가 모셔져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선의 유명한 왕들, 태조 이성계, 문종, 선조, 영조,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되게 유명한 분들이신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 업적이라고 그럴까요? 간략하게 그 내분에 대해서만 네. 좀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건설했으니까, 어쨌든 새 왕조의 파운더이고,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고려의 그 장군으로 있으면서 북쪽의 여진족, 남쪽의 그 왜구들을 막아가지고 나라를 수호한 공적이 굉장히 크지요. 왕조 자체는 이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세웠지만은 그러한 건국왕이었고, 그 다음에 또 때를 이어서 태종, 세종, 성종 이렇게 훌륭한 임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서 모시다 보니까 문종, 조선 역사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왕자, 세자, 세종대왕을 닮아가지고 만능의 어떤 천재, 과학적인 면에서 혹은 또 문학적인, 음악적인 모든 면에서 이제 세종을 도와가지고 엄청 많은 저술을 하고 또 과학기구를 발명도 하고 공이 많았지요. 문종을 모신 효령이 이제 권원영 옆에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잘 아는 선조 임금이 거기에 두 왕비와 더불어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장수했고 오랫동안 집권했던 영조대왕께서 또 거기 있고,
나머지는 이제 왕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글쎄 업적이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전부 다 출중한 분들이 돼가지고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기가 그렇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갔을 때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태조 이성계의 능을 보니까 다른 능과 달리 보통 다른 능에는 이렇게 잔디를 위에다가 심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태조 이성계의 무덤에는 잔디가 아니라 갈대 같은 게 억새. 예, 억새. 네.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태조 임금이 이제 내 고향 영흥에 묻히고 싶지만은 거긴 조상들만 있고 나는 이 한양에 묻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내 제사를 모시러 오기가 편할 거 아니냐 하면서 그 대신에 내 무덤은 내 고향의 흙으로 덮어달라. 그리고 그 위에 억새를 심어서 내가 몸은 여기 한양에 누워있지만은 이 고향 영흥의 땅을 이불을 덮듯이 덮고 자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그 뜻을 따라가지고 이제 갈대를 묻었는데 그것이 용하게도 지금 600년 동안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 갈대 내지 억새를 무덤에 그렇게 심었을 때는 강경도 영흥글을 가지고 와서 심었. 그렇죠. 아, 네, 그랬군요. 네, 네. 예. 지금 키우고 있는 그 갈대 그 옆에 요만한 갈대밭이 있는데 예, 봤습니다. 예, 그것도 결국 그 갈대의 후손들이 그렇구나. 하여튼 뭐 태조 이성계의 고향 사랑, 각별함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스토리였고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 동국대 가족들과 함께 동구릉에 가서 참 좋은 경험들도 하고 그다음에 역사 공부도 하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구리는 서울시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라고 하는 서울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이런 훌륭한 능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기회 되면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꼭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하철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서울 시내에도 또 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서울 시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에 제일 가까운 곳이 강남에 있는 선정릉, 성종 임금의 선릉, 중종 임금의 정릉 두 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헌인릉, 태종대왕의 헌릉과 인조대왕의 인릉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헌인릉 그 다음에 또 육군사관학교 쪽에 있는 문종 황후릉, 태릉 그리고 문종의 아들인 명종의 강릉, 그 태릉과 강릉이 같이 있고 대충 다 이게 동구릉 자체도 사실 서울의 그 바운더리고 서원릉도 그렇고 뭐 저기 영월에 있는 단종대왕의 장릉이나 이런 걸 빼고 나면은 대부분 서울 지역에 몰려 있죠. 예. 어쨌든 이번에 이제 역사문화 탐방을 겸해서 저희들이 왕릉은 처음으로 가봤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가야 할 왕릉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계획을 이사장님하고 제가 또 세워서 그런 체험들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릉을 공부하면은 그 왕의 일대기를 알 뿐만 아니라 왕조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선조의 목릉만 해도 그렇습니다. 목릉에 가면은 제일 왼쪽에 선조의 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정성황후, 정비 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끝머리에 정순황후, 계비 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지만은 그 두 왕비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조 임금이 자녀를 11남 14녀를 두었는데 25명을 두었는데 정비의 몸에서 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피난을 하면서 왕비하고 같이 갔느냐? 아니라 이거죠. 부흥을 데리고 갔습니다. 왕비는 당신은 함경도로 가라. 물론 나중에 불러오긴 왔습니다만은 그러면은 25명의 자녀 중에서 왕비가 낳은 아이가 하나도 없다. 그래도 왕비니까 옆에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계비는 뭐냐 두 여자끼리는 뭐 생전 만난 적도 없고 나이 차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그 계비는 이제 선조 임금이 어쨌든 대군을 봐야겠다 정식 왕비로부터 아들 봐야겠다 해가지고 영창대군을 낳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광해군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들이 광해군한테 죽고 자기 자신은 또 이제 비모가 되어가지고 10몇 년 동안 갇혀서 살고 옛날에 왕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만 좋아서 왕비지 얼마나 참 고달픈 삶을 살았는가 그러한 것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 되어가지고 다 볼 수는 없었고 다음에라도 가면은 또 그러한 것도 살펴보는 것도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예연구소에서 멋진 기획들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역사문화 탐방 동구릉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속적인 역사문화 탐방을 위하여 건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 탐방을 위하여! 위하여!